내가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 남자가 호되게 소리를 질렀다.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순식간에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렌터카 회사의 VIP 라운지 한가운데서 손가락을 흔들고 있었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보안 요원들,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아니, 잠깐만요. 제게 사정 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회색 카디건을 걸친 중년 여성이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주변 고객들과 직원들이 얼어붙은 듯 침묵하는 가운데 남자의 서슬퍼런 눈빛은 라운지 전체를 휩쓸었다. 어쩐지 라운지 안공기가 단숨에 차가워진 느낌이었다. 보안 요원,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당장 조치하란 말이야. 그가 거칠게 외치자 뒤쪽에서 대기하던 청원 경찰 두 명이 다급히 다가섰다 하지만 중년 여성을 함부로 밀쳐낼 수는 없는 법. 둘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주인은 이미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쪽에서는 어떤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여성이 진땀을 흘리자 남자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당장 안 비키면 당신도 나중에 책임지게 될 줄 알아. 그 말에 곳곳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렀다.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야? 이 남자 혹시 이 회사 사장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바로 오 대표라잖아. 파리 지사도 직접 관리한다는 그 요즘 기사에도 나오던데. 어휴 이거 큰일이네. 누가 좀 나서서 말려야 할 텐데. 공간이 얼어붙은 사이 누군가 뒤편에서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 인물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카운터에 가만히 서 있었다. 제가 손흥민님이 여기 예약이 되어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계속 제 차가 준비가 안 됐다고 들어서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임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 진짜 그 손흥민이야? 와,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 맞네.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순간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곧 오 대표로 불리는가 언짢은 표정으로 손흥민을 쏘아보았다. 손흥민이라.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네가 유명하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난 그런 VIP 대우 같은 건 안 해. 특히나 차량 개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차량 안전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맞춤형 핸들이에요. 기존 렌터카 핸들과 달리 제가 손목에 부상 이력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지지대가 필요하거든요. 손흥민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렌탈하려는 채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간단한 개조인데 이 회사에서 승인해 줘야 한다고 들어서요. 우리 회사 규정엔 차량 임의 변형 금지가 원칙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지. 난 네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 규정이 곧 법이야. 못 알아들었어? 오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잠시만요. 규정이라고 해도 예외 조항이 있을 텐데요. 또 전 사비를 내서라도 핸들을 원상복구할 때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여러 번 연락드렸습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몇몇 관람객들은 연신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이어갔다. 중년 여성도 재빠르게 거들었다. 대표님, 이건 고객 요청 사항이고 사실 안전을 위한 개조라면 별 문제가 조용히 해. 회사 내규 위반이고 내가 승인 안 했으면 끝이야. 유명하다고 특별 대우 기대하지 말라고. 오 대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쳤다.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구 이용 불가 조치 내릴 수도 있어. 오 대표님 그러지 마세. 차라리 이 사안에 대해 본사랑 다시 상의해 보면 어떨까요? 청원 경찰 중 한 명이 나직이 권유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본사 대표이기도 해.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파리 지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사까지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라운지 구석에 세워진 대형 TV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잠시 전부터 파리 지사 시설 확장 관련 뉴스가 자막으로 나오고 있었다. 오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며 그가 최근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봐, 나 오경재. 이 회사의 오너이자 모든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
그가 가슴을 쭉 펴며 자랑스럽게 선언하자 주변에서 작게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다. 와, 아무리 대표라지만 좀 심하네. 아유, 손흥민한테 저렇게 모질게 대하다니. 국제적인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치 촬영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채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봤다 라운지 내부의 대형 창문 사이로 보이는 도심 풍경이 어둑해지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갈등에만 쏠려 있었다. 손흥민은 어렵게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제가 파리 현지에서 차량이 꼭 필요해서 그리고 거기서도 유사한 요청을 이미 받아주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본사에서도 승인 절차를 거치라기에 직접 와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계속 거부당하니 거기 파리 지사장이 내 허락도 없이 검토해 보겠다고만 한 것 같구만. 아주 내 권한도 무시하고 말이야. 어림도 없어. 어떻게 알아? 네가 그 핸들 개조했다가 사고라도 내면 우리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올 텐데. 하지만 저희가 이미 보험사와도 협의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문도 받았어요. 손흥민은 핸드폰에서 문서 사진을 보여주려 했으나 오 대표는 흘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때 라운지 안에 몇몇 사람이 나서기 시작했다. 한 명은 옆 사람에게 속삭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인증 문서가 있으면 검토는 해주셔야 하는 게 맞죠. 게다가 이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니 그래, 유명인이고 뭐고 떠나서 보통 손목 다친 사람들 중엔 이런 개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 꼭 스타가 아니어도? 회사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대표는 두 사람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말들은 번지르르 하지? 규정이 바뀌면 수많은 요청이 쏟아질 텐데 그건 누가 관리하나? 내가 왜 골치 아픈 일을 자초해야 하지? 한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럼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를 그냥 규정 탓하며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이 회사, 명색이 글로벌 확장 중이라던데 고객 안전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전에 비슷한 요구를 들어줬다가 법적 분쟁 겪은 적이 있거든. 오 대표의 말이 점점 격앙되었다. 난 한 번 대인 이상 같은 실수를 절대 안 해. 손흥민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배상 책임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 저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용 부담을 감수할 용의가 있어요. 아, 설득? 웃기네. 네가 설득한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오 대표가 비아냥 섞인 웃음을 흘렸다. 난 고객 VIP 제도도 없애버릴 정도로 원칙주의자야. 특히나 이 개조 문제는 내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이때 라운지 한쪽에서 조용히 있던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 이거 지금 라이브로 찍히고 있고요. 온라인에 송출되고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이 퍼지면 회사 이미지가 크게 타격받을 걸로 보이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당장 촬영 중지해. 오 대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죄송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 고객이니까 기록을 남길 권리가 있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이유로 고객센터에서 퇴짜 맞고 곤란했던 적이 있거든요. 더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더 커졌고 여기저기서 맞아, 손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회사 규정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은 있어야지.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본사 임직원분 긴급 미팅이 시작됩니다. 라는 알림이 흘러나왔다. 아, 진짜 성가시네. 오 대표는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쨌든 난 아무 승인을 안 해줄 거니까 다 흩어져. 특히 너, 손흥민, 얼른 나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몇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대표님,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 본사 로비에서 벌어진 영상이 SNS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 언론 쪽에서도 이 이슈를 주목한다고 합니. 파리 지사에서도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뭐? 파리 지사도? 쯧, 귀찮게 됐군. 오 대표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일단 회의실로 가서 나중에 조치한다고 발표하면 되지.
손흥민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표님, 정말로 이대로 가면 회사 이미지에도 큰 문제가 될 겁니. 저 역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 억울함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그때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귀띔했다. 손흥민 씨, 일단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다시 한번 대화해 보는 게 어떨까요? 대표님께서 마음이 단단해서 직접 설득은 어렵겠지만 지금 외부 압력이 커지면 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런데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오 대표는 코웃음을 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나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그게 내 방식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흩어졌지만 상당수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자리에서 스마트폰 생중계를 이어갔고 또 누군가는 이 문제 인터넷에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실시간 글을 남기는 듯했다. 한편 손흥민은 조용히 라운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를 알아본 팬 몇 명이 다가와 손흥민 선수,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혹시 제가 뭔가 도울 게 있을까요? 하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제게 파리 이동 일정이 급하게 잡히기도 했고 거기에서의 일정이 중요한 경기와 관련된 거라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손흥민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제가 서류나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대표님이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네요. 그분 원래 꽤 깐깐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로 유명해요.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다른 고객도 유사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회사와 분쟁까지 갔었거든요. 아마 그때 한번 크게 곤욕을 치르신 듯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다니 팬 한 명이 혀를 찼다 손흥민 선수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고객이었다 해도 심하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보통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저 외부로 잘 안 알려졌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일로 인해 완전히 드러나 버리겠네요. 직원이 살짝 미소를 띄었다. 솔직히 저희도 회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시각 회의실 안에서는 직원들과 오 대표가 날선 언성을 주고받고 있었다. 대표님 손흥민 씨는 국내외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 이 사안을 대충 덮으려 하면 역풍이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까지 고개 숙이라는 거야. 우리 회사가 연예인, 유명인들 앞에서 굽힐 필요 없어. 아니, 대표님, 이건 굽히는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충을 찾자는 겁니. 이미 해외 소비자들까지 눈여겨보고 있어요. 온라인 투표나 SNS 해시태그 운동이라도 시작되면 심각한 소비자 불매나 항의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 대표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며 황림에 소리쳤다. 그게 두렵지 않아. 난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회사가 고생한 걸 직접 봤지만 끝까지 내 소신을 지켜서 결국은 이겼어. 그땐 상황이 달랐습. 그때는 해당 고객이 유명 인사가 아니었고 미디어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손흥민 씨를 지지하는 여론이 엄청나요.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오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끝까지 버틴다. 그게 내 원칙이니까.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몇몇 직원이 달려 들어와서 급하게 알렸다. 대표님 파리 지사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 현지 VIP 고객 몇 분이 이 사건 보고 단체로 예약 취소를 검토한다고. 그리고 SNS에 시 손흥민 렌터카 사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본사 이메일에 항해 메일이 쇄도하고 있어요. 뭐야 벌써. 오 대표는 눈을 부릅떴다. 고객들이 그렇게까지? 네, 심지어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 중에도 이번 일에 대해 문제를 삼고 이사회 소집을 논의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오 대표는 한순간 얼굴이 싸늘해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얼굴이 굳은 오 대표가 라운지로 다시 걸어 나왔다. 뒤따르던 임원진들도 모두 표정이 심각했다. 여전히 라운지 한켠에 자리한 손흥민과 각종 카메라와 마주한 오 대표는 망설이는 듯 잠시 서 있었다. 한참 만에야 그가 나직이 입을 뗐다. 손씨.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내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시죠? 손흥민이 약간 예민한 톤으로 되물었다. 핸들 개조 요청을 고려해 보겠다는 뜻이야. 단 조건이 있어. 만약 특별 개조로 인한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각서에 서명해야 해. 그리고 음, 더 이상의 법적 문제 제기는 서로 없던 일로 하고. 주변에서 약간의 야유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저게 사과냐? 협상하려고 저런 식으로 굴면 정말 추해 보이는데. 몇몇은 혀를 찼지만 오 대표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를 돌렸다. 손흥민은 심호흡을 하며 잠시 고민했다. 제가 이미 개조 비용과 보험 조치, 그리고 안전 테스터 결과를 준비했습. 제가 서명하는데 문제 없습. 다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하시는 건 대표님께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라는 거야? 더 이상 뭘 원하는 건데? 오 대표가 언성을 높였다. 서로가 타협점을 찾으려면 대표님도 회사 입장만 강조하지 마시고 소비자 입장도 이해해야 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여론이 부정적인 건 단순히 개조 승인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 고객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 대표는 불쾌감을 참는 듯 보였다.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괜히 외부인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 라운지 바깥에서 또 다른 임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대표님 긴급 소식입니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이 동시에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소비자 단체가 정식으로 보이콧을 선언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회사 공식 입장문이나 대표님 사과가 없으면 불매 운동을 한다고 발표한다는데요. 회색 정장을 입은 오 대표는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 정도로 커져 버렸단 말이야? 이미 커졌습. 추가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파리 쪽 주요 파트너는 계약 재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운지 안에 있던 고객들과 촬영하던 사람들도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로 번지는군. 회사가 굴복할지 끝까지 버틸지 볼만하네. 한편 손흥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되다니.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제 안전, 그리고 비슷한 부상을 입은 다른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는데 몇몇 주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다. 맞아요, 손 선수. 이건 그냥 누군가의 특혜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 권리를 인정해주는 문제잖아요. 이번 기회에 회사가 좀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 순간 오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라운지 전체를 둘러봤다. 카메라가 그를 향해 일제히 줌인되고 여기저기서 라이브 중계 중이라는 말이 들렸다. 그는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듯 목에 잔뜩 힘을 주었다가 이내 축 처진 어깨를 보이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점 사과합니다. 사방에서 오 하는 탄성이 나왔다. 오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다니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회사 규정을 지키고 과거 분쟁에서의 교훈을 살리려 한 의도가 컸습.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인 손흥민 씨와 다른 분들을 함부로 대했습. 제가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오히려 오만함을 보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흐느끼듯 웅성거리던 주변이 순간 고요해졌다.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듯 잠시 말을 잊었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께서 제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 저는 제 이익이나 명예만을 위해 이러는 게 아니라 부상이 있는 분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길 바라서요. 이미 해외 몇몇 회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오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는 있었음. 그래도 회사 이미지, 그리고 규정을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터질까 두려웠죠. 그 두려운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더 치밀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승인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전면 거절할 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면 분쟁도 줄어들 테고요. 조습, 그럼 우리가 새롭게 논의해 볼 테니 이번 특별 개조 요청은 승인하겠습. 앞으로 비슷한 분들께도 적용할 수 있게 내부 규정 정비를 하고요. 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참 바보같이 굴었네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표님. 직원 몇 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다른 고객들도 환호했다. 이제 회사가 제대로 변하게 되겠군요.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죠. 그 순간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뒤편에서 외쳤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손목이 안 좋아서 운전을 포기했던 사람 중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이 회사에는 개조 요청을 해도 말이 안 통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생길 것 같네요. 오 대표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고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손흥민 씨 여러모로 고맙습.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회사가 변할 기회를 줬으니까요.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노력하면 됩니. 저도 괜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시끄럽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어쩌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라운지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몇몇은 환호성까지 지르며 이제 전 세계가 이 영상을 보겠네요. 손흥민 파이팅! 렌터카 회사도 새 출발하자!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죠, 대표님?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다. 빠르게 발표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 대표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이번 사태로 우리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해 안전 개조 옵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겁니. 특히 손목, 무릎, 허리 등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핸들이나 페달 보조 장치 같은 걸 개발해 별도의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겠습. 그리고 공개 사과문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신다면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질 거예요. 기자가 감탄했다. 옆에서 사진을 찍던 직원도 흥분된 목소리로 거들었다. 대표님, 이렇게 확 달라지시면 저희가 새로 만드는 홍보 영상에도 손흥민 선수를 초대할 수 있겠죠? 파리 쪽 지사에서도 이미 글로벌 홍보 기획 중이잖아요. 손흥민은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좋은 취지라면 협력할 의향이 있어요. 다만 너무 상업적으로 소비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프로모션은 곤란하고요. 물론입니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라운지 안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까의 얼어붙은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편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와, 이 광경을 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솔직히 몇 년 전 회사에 비슷한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는 무척 억울했거든요. 그러자 그 여성 옆에 있던 남자 승객이 맞장구 쳤다. 이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편안하게 차량 개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거칠어 보이셔도 결국 변화를 선택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다. 앞으로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 그리고 이번 일로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회사 측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도 말씀드릴게요. 오 대표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한숨처럼 내뱉었다. 나도 감사하네. 내가 틀어막고 있던 걸 네가 열어준 거니까. 앞으로 회사 전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근처 사람들이 일제히 큰 박수를 쳤다. 이게 바로 평화로운 결말이지. 손흥민 짱. 회사도 큰 결정 내렸네. 라운지 내부는 어느새 한결 밝아진 분위기였다. 약간의 휴식 시간 후 회사 측은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존의 차량 임의 변형 금지라고 명시된 규정을 전면 개정해 승인된 안전 개조 허용 조항을 추가할 것입니. 또한 고객센터의 전문가팀을 구성해 의학적 혹은 물리적 보조가 필요한 분들은 사전 테스트와 함께 안전성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발표된 정책에 환호했다.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로 인터넷에 전달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겼다. 우와,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구나. 손흥민 최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네. 회사 대표가 아무리 권위적이어도 대중의 힘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네. 회사 직원들도 잔뜩 고무된 분위기였다.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늘 답답했는데 진짜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훨씬 보람 있을 것 같네요. 오 대표는 한쪽에서 전화로 해외 파트너들과 긴급 통화를 하며 거듭 사과와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듯 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손흥민과 눈이 마주쳤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길 빌겠습니다. 오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다. 파리 쪽 파트너들이 조금 전까진 화가 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전 차량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요청하더군. 아마 빠르게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파리에 가면 이 소식을 더 널리 알릴게요. 라운지 곳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면서도 이번 사건의 결말을 칭찬하며 촬영한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다. 이제 회사가 이렇게 바뀐다니 나도 계속 이용해야겠어. 맞아. 대표도 솔직히 대인배 같은 면이 있었네. 마지막에 잘 사과했고. 하마터면 이미지는 다 끝장날 뻔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수습해 다행이야. 어느새 라운지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가볍게 어깨를 풀며 주변을 정리하는 직원을 도왔다. 오늘 정신 없었죠. 애초에 이렇게까지 큰 소동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도 놀랐죠.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씨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고. 그냥 포기했으면 제가 파리에서 차를 빌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끝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고객들을 대한다면 앞으로 또 누군가 똑같이 겪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게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멋지십니?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 많이 행사해 주세. 저희도 내부에서 항상 관심 갖고 변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빙긋이 웃었다. 그때 어딘가 구석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 저는 이번 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동호회 사람들 중에 장애나 부상 때문에 운전을 포기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앞으로 그분들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굳이 불편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오늘 실감했네요. 라운지 문 너머로는 노을이 붉게 깔리고 바깥 공기는 점점 선선해지고 있었다. 오 대표가 다시 다가와 한 번 더 고개 숙여 정중히 말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 브리핑 영상을 회사 공식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 손흥민 씨도 괜찮다면 짧은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안전 개조의 필요성과 회사가 어떤 식으로 새 정책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거요. 오 대표는 살짝 미소 지었다. 고맙습. 그리고 정말로 사과드립니. 제가 무례하게 대했던 거. 크게 후회합니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미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방식을 바꾸려고 논의 중이에요. 그 사과 받아들이겠습.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서로 잘못했으니 함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들의 대화가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과 고객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은 SNS를 통해서도 빠르게 퍼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비난하겠지만 동시에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심을 가질 겁니. 이번이 좋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말했다. 오 대표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확실히 달라진 태도로 대답했다.
네, 우리도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고객을 대하지 않겠습. 이번에 배운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손흥민도 작게 웃으며 말했다. 늘 운동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한 번의 패배가 오히려 팀을 더 강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일이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은 서로 환하게 웃으며 헤어졌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NS로도 계속 소식 전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 대표는 끝까지 로비에 남아 손흥민과 직원들을 배웅했다. 라운지 한가운데 남은 카메라들은 여전히 촬영을 이어갔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갈 때마다 박수와 감탄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에 말없이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이 제도 바뀌는 과정이 궁금해요. 라고 외치자 손흥민은 뒤돌아 살짝 웃어 보였다. 함께 지켜봐. 주세 저도 꾸준히 관심 갖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건물 밖으로 나서는 문을 열고 노을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도심 풍경이 시야를 채웠다.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도배되고 있었다. 좋은 결말. 손흥민 열일했네. 회사 혁신 기대됨.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메시지가 허공을 가르는 듯 보였다. 오 대표는 내부로 다시 돌아가 직원들과 함께 브리핑실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옳다고만 믿었는데 결국 내 고집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군. 더 많이 배우고 바꿔야겠어. 언제나 규정만 고수하는 게 능사는 아니었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지지했다. 대표님, 이런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서 고맙습. 저희도 고객 응대 방식을 혁신하려고 팀 단위로 프로세스 만들고 있습. 앞으로 연수도 정기적으로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파리 지사에도 직접 방문해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할 거야. 손흥민 씨가 거기서도 이런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힘을 합칠게요. 직원들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회사 내부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결국 손흥민이 요청했던 맞춤형 핸들 개조는 공식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고 그뿐 아니라 전 차량에 대한 안전 개조 옵션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전면 업데이트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다. 이미 예고된 소식만으로도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며칠 뒤 인터넷 뉴스와 SNS에는 손흥민 덕분에 렌터카 회사 전면 개혁 추진이라는 제목이 화제가 되었다. 댓글란에는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았군요. 회사가 사과하고 배우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런 변화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등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렌터카 업데이트 응원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거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오 대표의 완고한 태도에 분노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공개 사과와 실질적 정책 변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늦었지만 바뀌었으니 됐지 뭐. 앞으로 또 어떤 개선책이 나오나 기대된다. 많은 네티즌이 그렇게 말하며 회사를 다시 응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오 대표는 인터뷰 요청을 받아 짧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회사의 규정만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 소비자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습. 손흥민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손흥민 역시 파리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언급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고치는 거죠. 이 회사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편의 소동이 거대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말로 이어졌다. 물론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순간을 계기로 회사 내외부에서 고객 친화라는 가치가 뚜렷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언젠간 같은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년 여성이
자신의 SNS 라이브를 통해 마지막 멘트를 전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내일도 또 함께 지켜봐 주세요.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공유해 볼게요.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났지만 사람들은 앞으로의 과정을 궁금해했다. 과연 이 변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까? 또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개선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깊게 퍼져나갈까? 모두가 그 귀추를 주목했다. 손흥민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촬영 중이던 한 유튜버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미스퍼 회사든 개인이든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다면 희망은 있죠. 저 역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카메라 앞의 사람들도 덩달아 힘을 얻은 듯 보였다. 그리고 인파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속삭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네.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모아지며 오늘의 소동은 뜻깊은 교훈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올라왔다. 본사는 금일부터 전 차량 맞춤형 핸들 설치를 비롯한 안전 개조 옵션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고객 친화 정책 개선을 추진함니 손흥민 씨와 여러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 앞으로의 변화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결말의 휘장을 내리는 듯한 그 공지문에는 수백 개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렸다. 사람들은 또 한 번 깨달았다. 누구든지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이로써 불합리한 권위와 무례함에 대한 끝없는 갈등은 결국 긍정적 변화와 화합으로 귀결되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넣은 듯한 통쾌함이 이 회사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가 되었다. 끝. 내일도 이 변화가 계속될 테니 다들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어느 젊은 블로거가 그렇게 외치며 영상을 끊을 때 이미 수많은 이들이 댓글로 당연하죠 를 보내고 있었다.